자, 숙제한 거 일단 답 좀 맞춰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1번 프린트에서 프린트 받았 있잖아. 어허. 근데 그 프린트 앞으로 맞을긴 했어요. 아, 질문은 없어? 근데 그 틀린 거 한 개인가 있었는데 그건 그냥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자, 1번 프린트에서 130페이지부터 하고 번호 불러. 틀린 거 맞춰드릴게. 질문 없어? 자성 기호도 기본만 했었지. 선생님이 생각 안 나갖고 준호 147페이지 첫 번째 프린트 147 147페이지 10번. 자, 147페이지는 솔레노이드 자기화되지 않은 막대 A와 B가 자, A의 오는 자기화되지 않은 장에 매달 천천히 가져가는 모습을 기억 또 방향 하면 자, A와 B는 나타냈다. 자, 그러면 설명을 하면 자, 지금 요게 A고요. 자, 서로 마주보고 있는 B지. 자, 그런데 지금 A의 P면 S극으로 자화됐다. 자, N극으로 자화돼야 되는 거야. N극으로 자화되는데 지금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흘렀지. 그러면 요렇게 감겨서 가니까 자, 여기서는 요렇게 되지.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됐으니까 그럼 N극이가 S극. 그럼 얘는 무슨 방향으로 자화? 얘도 마찬가지 요렇게 되겠다. 그럼 일단 전류에 이렇게 놓고 자, 누가 강전하고 누가 강전인지 모르니까 B를 천장에 매달려 정지한 좌석에 천천히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감지. 그러면 이 코일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 오른쪽에서 무슨 쪽으로? A는 이 코일이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과 무슨 방향? 같은 했으니까 A가 무조건 무슨 자성체가 돼야 돼? 강자성체가 되고, 그러면 당연히 B는 무슨 자성체야? 반자성체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얘는 자기장의 방향은 이 방향이니까 자, 외부 자기장의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자화가 되고 되고 S극이 되고 여기가 무슨 극이 돼야 돼? N극이 되므로 자, 이 상태에서 A와 B는 여기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을 때 쪽이 무슨 극 자성이고 S극 자성 때 자, 여기 됐대. 근데 B가 지금 무슨 자성체라고 했으니까 반자라고 했으니까 얘하고 얘 사이에서도 무슨 역이 작용해야 돼? 청력. 얘가 이렇게 회전해서 떨어지겠지. 된다? 니은 방향으로 회전된다. 자, 그럼 봅시다. 자, A는 반자성체가 아니라 강자성체가 되고요. 가에서 스위치를 닫고 있는 상태인데 사라져도 자, A가
방자성체이기 이쪽 그대로 유지가 되지. 그러면 얘도 받아서 반대할 때가 스위치를 열었다고 해도 A와 B 사이에는 무슨 역이 해야 돼? 똑같이 청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디귿 봅니다. 나의 방향으로 회전한다. 따라서 10번의 답은 몇 번? 되겠습니다. 질문. 150페이지 16번 같이 볼게요. 첫 번째 프린트 말고. 자, 그러면 그림가와 같이 구성된 그럼 자 그려서 이렇게 돼 있을 때 지금 저항 이건 다 그려줄게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여기에 저항이 이렇게 있는. 자, 이 방향으로 흐를 때 A 방향, 흐를 때 B 방향. 자, 그 다음 여기서 이쪽이 무슨 극이냐면 S극이고 이쪽이 N극인데 자, 중심축을 따라 막대 자석을 운동시켰고 자, 그림 나는 코일과 막대 자석의 S극까지의 거리 X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는데 자, 지금 처음에 자, 거리가 요렇게 멀어 자, X가 얼마 자, X 시간에 따라 나타나는 거니까 자, 그 까지는 거리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여기서는 전류 흘러나가. 자, 지금 이거 전자기 유도지. 유도니까. 자, 지금 여기서는 유도 전류가 0이죠. 자, 그러다가 자, 지금 요렇게서 까지 8초까지 우리가 지금 현재 5초라고 가정을 5초라고 찍혀 있고요. 그럼 지금 거리가 점점 어떻게 돼? 가까워지지. 그러면 요 구간을 우리가 1번 구간이라고 하고 자, S극이 점점 가까워지잖아. 그러면 여기서 얘가 무슨 극이 돼야 돼? N극이 되겠죠. S극이 접근하는 걸 뭐 해줘야 되니까? 방해되니까 이쪽이 N극이 되려면 자, 요렇게 전류가 흘러야죠. 그래서 1번 구간 전체가 그럼 여기서는 전류가 요렇게 흘러줘야 되니까 자, 무슨 방향으로 흘러야 돼? B 방향으로 흘러야 되겠지. 그래서 1번 구간에서는 전류는 무슨 방향으로 흐른다? B 방향으로 흐른다. 자, 그가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돼. 그럼 이 거잖아. 그럼 접근할 때를 우리가 2번 구간이라고 하고, 그럼 S극이 멀어지는 거죠. 그럼 S극이 멀어지는 거 반. 자, 그럼 이 구간에서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무슨 방향으로? A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겠지. 자, 근데 시간에 따른 거리 변화가 구간이 크니까 시간당 변화량은 2번이 더 크지. 그럼 유도 전류의 세기는 몇 번이 더 클까요? 2번이 더 크겠죠. 그럼 되게 간단해. 자, 전자기 유도는 물리에서 절대로 변별 문제로 나오지 않습니다. 2.3점짜리 문제로 나오는 경우도 별로 없어요. 자, 그러면 1초일 때 자, 유도 전류는 흐르지 않고요. 자, 5초일 때 유도 전류의 방향이 돼야 자, 유도 전류의 세기는 5초일 때 하고 때가 더 크겠지. 자, 15번은 가장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가 자, 16번을 볼게요. 들어드리길 안 해도 되겠다. 자, 얘가 이 통형 코일을 할 건데 자, 지금 감겨 있는 방이 자, 요렇게 서 앞쪽 자, 앞쪽으로 나오는 거지. 자, 그리고 저항이 이렇게 있고요. 자, 요 방으로 때 B. 자, 자석을 하나 주고 자, 지금 요쪽 면이 기역이라고 해서 인지 알려주지? 네. 자, 점 P와 Q는 내일 위에 자석이 뭐를 자, 막대 자석이 방향으로 지금 IQ가 A 방향 지금
얘가 요렇게 흘러 요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는 이쪽이 무슨 극? N극 자석이고 요쪽이 무슨 극 자석이 되고 S극. 지금 얘가 요렇게 가는 건 요 면이 여기서 멀어지는 거지. 그러면 얘가 멀어지는 걸, 자 얘는 이 녀석이 멀어지는 걸 방해해야 돼. 항상 저항하려고 해. 청개구리 짓을 한다고 그랬지. 가까이 올 때는 가까이 오지. 못 밀어버리는데 또 멀을 때는 멀어지지 못하게 당겨줍니다. 자,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무슨 극이 돼야 되겠지. 그러면 무슨 요 에서는 무슨 접근? N극 접근 무슨 극? 비방향으로 흘러요. 자, 물어. 에서는 여기서 무슨 작용해? 청력이 작용하지. 그러면 P점을 통과할 때 받는 힘의 방향은 무슨 쪽? 왼쪽. 자, 근데 얘가 Q점을 통과할 때는 얘랑 얘 사이에 무슨力? 인력이. 그런데 인력이 작용하는 것 얘를 지금 어느 쪽으로 당겨? 왼쪽으로 당기지. 그러니까 자석 할 때 자석이 받는 힘의 방향과 자석이 Q점을 통과할 때 받는 힘의 방향을 반대라고 하면 돼, 안 돼? 같은 방향이야. 자, 무조건 자기력은 자석의 운동을 뭐 하는 힘? 방해하는 방향으로만 작용하기 때문에 가까워질 땐 밀어내고 멀어질 땐 당깁니다. 자, 그리고 하나 이렇게 막대 자석 할 때까지 점에서 막대 자석 안까지는 청력이 작용하면 속력이 점점 어떻게 돼? 느려질 거고. 그럼 P점을 통과하면 느려지겠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 무슨 운동을 한다면?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면 보통 우리가 전자기 유도라는 게 운동 에너지나 포텐셜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변하는 거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는 것만큼 전기 에너지가 발생을 한 거거든. 근데 여기서 등속 운동을 한다는 얘기는 운동 에너지 변화가 있어. 안 흘러. 나가잖아. 그럼 나갈 때는 인력이 작용하니까 또 속력이 안 돼. 요랑 속력은 누가 더 빨라? P점을 통과할 때 속력이 더 빠르니까. 자, 여기까지 결정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원통 내부에 운동을 한다면 자, 이때는 자기가 없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이 원통 내부에서 유도 전류의 세기는 얼마? 0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제 갑시다. 자, 막대 자석의 기역은 N극이야, S극이 아니라 무슨 극? N극. 자, 막대 자석이 P를 지나는 순간 저항에 흐르는 비방향이고요. 에 의해 막 자석이 받는 점과 같은 방향이 되어야 하고, 자, 유도 전류의 세기는 P에서가 Q에서보다 더 크게 나타납니다. 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정리하셔야 되고, 자, 원통 내부에서 등속 운동을 한다면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에너지가 발생할 수 없어. 전기 에너지가 발생할 수 없어. 유도 전류의 세기는 얼마? 0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16번까지는 정리가 됐고요. 자, 하면 선생님이 여기적으로 어떻게 추가적인 요소를 설명하면서 같이 할 테니까 같이 보시고, 자, 난이도 높아지면 이거 나와. 난이도 높아지면. 자, 그 다음.
2번 학습지 몇 페이지? 149. 14번. 자, 그림은, 자, 그림 안은 두 자석에 의해, 자, 균일한 자기장 영역을 나타낸 것으로, 자, A와 B는 N극과 S극을 순서 없이 나타냈으며,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요렇게 됐을 때, 이쪽이 무슨 극이고, 극인지 S극인지 몰라. 자, 그냥 요것도 뭐고, 자석이고, 자, 여기도 무슨, 자석인데 한 놈이 N극이면 한 놈은 S극이니까, 자, 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어느 쪽인지 몰라요. 그리고, 자, A와 B는 자석의 N극과 S극, 그 다음에 물체 P와 Q를 각각 가에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 넣어 자기화시킨 후 외부 자기장을 제거한 것으로, 자, P와 Q는, 자, 강자성체와 상자성체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자,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 자, 여기서 화살표는 자기 구역에서 자기장의 방향이며, 자, 원자 자기장의 방향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지금 나 같은 경우는, 자, 나에서 P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얘가 왼쪽에서 무슨 쪽으로? 오른쪽으로 자기화된 게 유지가 돼 있지. 그런데 나의 경우에는, 나의 Q의 경우는 지금 자기장의 방향이 되게 무분별하게 변했지. 그러면 영역에 들어갔을 때, 자기장 영역에 들어갔을 때, 자, 자화가 됐다가, 반자성체는 없으니까 자화가 됐다가 빼냈을 때, 자, 을 잊어버리는 애가 상자성체잖아. 그럼 문제가 P는 당연히 무슨 자성체가 될 거고, 자, Q는 상자성체가 돼야 돼. 상자성체가 돼야 되고, P를 넣어서 뺐더니 구역, 자기장 구역이 만들어졌잖아. 그럼 이거를 연장 뭐지? 왜 화살표가 들어가지? 그럼 이쪽이 무슨 극 자석이 될 거고, N극 자석이 될 거고, 자, 요쪽이 무슨 극 자석이 될 거야. 자, 지금 선생님 여기 반대에 틀어져 있는 것도 있는데요. 자, 이거 말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어느 쪽으로 가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이, 얘 사이에는 무슨 역이? 인력이 작용해야 되거든. S극 자석. 여기가 무슨 극 자석? 자석이 되겠죠. 자, 그러면 P는 무슨 극? N극이고, P는 강자성체이기 때문에 정보를 저장하는 물질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거 헤드에서 정보, 했나 이거? 그치, 헤드에서 정보 기록하는 방법까지는 했죠. 자, 그 다음에 Q는 상자성체이다.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또 질문? 없지? 15번. 자, 그림 가는 자기화되지 않은 물체 A를 나타냈고, 자, 나는 A를 자석 위에 올려놨더니, 자, 지금 A가 떠있지? 그럼 A는 반자성체가 되겠죠. 그럼 문제, A는 반자성체이다. 자, 그 다음에 가에서 A는 원자들의 자기장의 방향이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자성을 나타내지 않는다. 자, 가에서 A는 원자들의 자기장 방향이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자, 반자성을 나타내지 않는다. 자, 일단 이건 두고요. 자, 나에서 A와 자석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 자기력이 아니라 밀어내는 자기력이 작용을 하겠지. 그렇지? 그러면 A는 원자들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이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라고 하면, 이게 불규칙하잖아? 그러면 내부의 자기장이 0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자, 원자 자석의 자기장 방향 배열이 서로의 자기장을 모두 상쇄하는 방향으로 딱 정해져 있는 규칙적인 배열을 갖고 있어야 돼. 그래야 내부 자기장이 얼마? 0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15번의 답은 몇 번? 1번.
자, 그 다음. (17번) 그림과 같이 자화되지 않은 막대를 솔레노이드에 넣어 전류를 흘려주었다. 자, 그리고 그림 나와 같이 가의 솔레노이드에서 꺼낸 막대를 금속 고리의 중심축을 따라 A 또는 B에, 자, A 또는 B 방향으로 운동시킬 때, 자, 막대가 운동하는 동안 금속 고리에는 유도 전류가 흐르니까, 자, 지금 이거는 가에서 전류 흐르게 해서 코일 내에서 자기장을 만들었고 그 자기장 속에 넣었다 뺐는데 그대로 자성을 유지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이 막대는 당자성체가 될 거고, 따라서 가에서 막대는 외부 자기장과 무슨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자화가 됐고요. 현재 이 막대의 윗면을 살펴보면 지금 전류가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지금 어떻게 흘러? 가서 이렇게 나오지.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감아야지. 그러니까 여기가 무슨 극? N극. 여기가 N이 되는 건 이해되죠? 자, 그럼 만약에 막대가 A 방향으로 운동할 때 금속 고리가 막대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은 B 방향이다. 자, 지금 자, A 방향으로 되니까 막대가 멀어지잖아. 그러면 이 금속 막대가 멀어지면 이 원형 고리도선은 막대가 멀어지는 걸 뭐 해야 돼? 방해해야 돼. 그러니까 당겨야지. 그러니까 무슨 방향이 돼? B 방향이 되겠지. 자, 그 다음 나에서 금속 고리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막대 A 방향으로 운동할 때랑 B 방향으로 운동할 때랑 같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자, 가까워질 때의 전류의 방향과 멀어질 때의 전류의 방향은 무조건 반대 방향이 돼야 돼. 따라서 17번의 답은 몇 번? 3번. 자, 그 다음. 까지는 없지? 자, 그럼 저번 시간에 연결해서 균일한 자기장에서의 자, 전자기 유도, 자, 사각형 도선 하나 또는 원형 도선 하나, 그리고 자, 레일 도선 하나, 몇 가지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균일한 자기장 속에서의 전자기 유도. 자, 균일하다는 얘기는 자기장의 세기가 어디나 같다는 얘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는 공간이 있고요. 자, 지금 요 자기장이 뚫고 뭐 하는 방향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형성이 돼 있고, 자, 자, 이거 원형 도선이라고 일단 할게. 자, 지금 여기만 뭐가 형성되어 있는 거야?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는 거지요. 원형 도선이 자, 바깥쪽에서 V라는 속력으로 직선운동을 하다가 요 점을 찍어 우리가 P점이라고 합니다. 점이 여기서 뚝뚝뚝뚝뚝 와서 자기장 영역 속으로 전까지는 이 금속 고리도선의 전류가 흐르지 않지요. 자, 그런데 이 금속 원형 고리도선이 자, 이 자기장 영역으로 이렇게 천천히 들어가기 시작하면 요 면적 속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개수가 점점 어떻게 돼? 많아지니까 자기장의 세기는 일정해 하더라도 자기장의 면적이 넓어지지. 그러면 이 원형 고리도선 단면 안에 내부적으로 자기장이 변하는 현상이 생기지. 그러면 유도 전류가 흘러야 되겠죠. 그럼 이 원형 고리도선에서 이 원형 고리도선이 자기장 속으로 들어가는 동안은 결국 자, 자기장의 면적이 어떻게 되는 거야? 증가하는 거고, 그럼 자기장의 면적이 증가하는 얘기는 자기장의 세기가 증가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거든. 그러면 들어가는 동안에는 자기장이 증가하니까 이 녀석은 들어갈 때까지, 완전히 들어갈 때까지 들어가는 동안에는
요 자기장의 증가를 도와줘야 돼, 방해해야 돼. 방해. 그래서 자, 원형 고리 도선은 자기장의 증가 또는 자기장의 면적이 넓어지는 걸 뭐해? 방해할 거고, 그러면 무슨 방향으로 만들어야 돼? 반대 방향의 를 만들고 싶어. 자기장을 형성을 하려고 해야 돼. 그러면 얘랑 같은 반대 방향. 반대 방향이 되려면 여기서는 요렇게, 자, 이 원형 고리에서 요 자기장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들어갈 때는 안 들어가려고, 나올 때는 안 나가려고. 그래서 요 자기장을 만들려면 이 금속 고리 도선에서는 전류가 이렇게 흘러줘야 되겠죠. 자, 엄지손가락을 원형 도선의 중심의 자기장의 방향으로 놓고 내 손가락이 감는 방향을 놓자. 유도 전류의 방향을 놓는 게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유도 전류가 우리가 봤을 때 무슨 방향으로 흘러야 돼? 시계 반대 방향으로 흘러야 되겠지. 그래서 유도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흘러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이 여기에 완전히 들어올 때까지는 유도 전류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들어왔다가, 자, 얘가 요렇게 운동해서 나가기 전까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자, 운동을 할 거고, 등속 직선 운동을 할 거고, 다시 노란 쓰겠네. 자, 이렇게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동안에는 유도 전류 흐른다, 안 흐른다? 유도 전류는 흐르지 않는다. 자, 근데 아마 문제에서는 얘가 들어갈 때도 나올 때도 속도가 변하지 않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가 나올 때, 사실 들어갈 때도 속력이 감소하고요, 나올 때도 속력은 감소합니다. 왜냐면 들어갈 때는 못 들어가게 하고 나갈 때는 못 나가게 하기 때문에 이 자기장 영역에서, 자, 자기장으로 들어갈 때도 이 원형 도선은 왼쪽으로 힘을 받고 나갈 때도 도선은 왼쪽으로 힘을 받아요. 근데 문제에서는 대부분 등속 직선 운동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나갈 거니까 전류의 색이 다 똑같다고 볼 거야. 대신에 들어갈 때의 전류의 방향과 나올 때의 전류의 방향은 반대가 되겠지. 자, 그럼 이 녀석이 이제 나올 거예요. 따라서 자기장 속에서 나오는 동안, 자, 그러면 자, 자기장의 크기는 일정하지만 자기장의 면적이 증가 감소, 면적이 감소하는 거고, 자, 이렇게 자기장의 면적이 감소하면 결국 자기장이 뭐 하는 거야? 감소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 원형 고리 도선이, 자, 이렇게 완전히 나올 때까지는 이 원형 고리 도선의 중심에서는 자기장의 감소를 뭐 해줘? 네. 방해해야 되기 때문에, 자, 무슨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려고? 같은 방향의 자기장을 형성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뚫고 뭐 하는 방향? 자, 얘랑 같은 방향이 되니까 뚫고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려고 할 거고, 그러면 유도 전류는 무슨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그래서 나오는 동안에는 유도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자,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나온 이후부터는 유도 전류는 다시 얼마? 0이 되겠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때 이 원형 고리 도선은 항상 대신에 자기장 내부에서는 말고 들어갈 때랑 나올 때, 자, 도리도 항상 운동 방향에 무슨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자, 자기장으로부터, 자, 뭐를 받는다? 자기력을 받는다. 자, 이 전자기 유도는 있잖아. 무조건 도선이나 코일이 움직이잖아. 그러면 움직일 때 유도 전류가 발생을 하면 운동하는 걸 뭐 하는 방향으로?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무조건 힘의 방향은 왼쪽이야. 그러면 들어갈 때랑 나올 때 유도 전류의 방향은 반대지만 들어갈 때도 들어가지 않게 왼쪽으로 밀어내고요. 나갈 때는 나가지 못하게 왼쪽으로 당겨줘. 때 원형 도선이 받는 자기력의 방향은 전부 다 왼쪽으로 무슨 방향? 같은 방향이 돼야지. 자, 여기까지 됐지? 자, 난이도를 좀 높여보면 실제 들어가는 동안에도 느려지고 나올 때도 들어갈 때보다 나올 때 속력이 느려요. 들어갈 때 유도전류의 세기가 나올 때 유도전류의 세기보다 세고요. 사실 유도전류의 세기는 들어갈 때도 나올 때도 일정하진 않아. 왜? 단위 시간당 면적 변화량이 달라. 그러니까 만약에 같은 길이를 간다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되면 여기보다 여기가 넓지. 요만큼 갈 때랑 요만큼 갈 때랑 요 면적보다 요 면적의 변화가 크니까 여기보다 여기가 전류의 세기가 세요. 근데 여기서 여기로 갈 땐 전류의 세기가 다시 약해져서 시간에 따른 전류의 세기는 이렇게 변해. 근데 이것까지 나온다 안 나온다? 이건 안 나온다. 옛날에는 이게 나왔어.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안 나올 거야. 자, 일단 요게 원형 고리 도선에 의한 자기장인데, 자, 이건 난이도를 조금 높여봅시다. 세 칸이 있어. 자, 여기는 자기장이 B, 여기는 자기장이 B, 여기는 자기장이 EB. O. 자, 여기는 O 들어가는 방향이고, 여기는 뚫고 나오는 방향이고요. 또 뚫고 나오는 방향이래요. 자, 그리고 요 간격을 우리가 D라고 놨고요. 자, 여기서 직정사각형의 금속 고리도선이 있는데 이 위치를 지금 0이라고 잡고 이 위치 D, 여기를 ED, 여기는 D, 자, 여기까지를 몇 D? 5D라고 놓을게요. 그리고 요 점이 P점이라고 할 때 P점이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했다면, 자, 여기서부터 시작했다면, 자, P점이 여기서부터 있었고, 자, 유도 전류가 무슨 방향으로 흐를 때? 시계 방향으로 흐를 때, 자, 양의 방향이라고 결정했어요. 자, 시계 방향으로 흐를 때 양의 방향이라고 결정하고, 자, P점의 위치를 0으로부터 자, 이동하는 과정에서 유도 전류의 세기와 방향을 결정을 할 건데, 자, 지금 여기가 위치상으로는 0, 여기가 P점이 D까지 왔을 때, 2D까지 왔을 때, 3D까지 왔을 때, 4D까지 왔을 때, 그리고 몇 D까지 왔을 때, 5D, 6D까지 한번 볼게요. 자, 이거 한 문제 무조건 나올 거야. 무조건 나올 거야. 자, 그리고 이때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부호는 마이너스지만 사실 우리가 여기서 마이너스가 방향이 반대라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변화를 저항한다는 거지. 크기를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자, T 분의 델타 파이로 결정을 할 건데, 자, 여기서 파이는 면적 변화량은 똑같을 거야. 왜냐면 지금 얘가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속력은 일정한 무슨 운동한다고 가정할 거야? 등속 운동을 한다고 가정할 거야. 그래서 도선은 등속 직선 운동하는 걸로, 안 그러면 문제가 너무 복잡해지거든.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하는 걸로 보고요. 자, 요게 지금 정사각형이니까 얘가 요만큼 들어올 때 면적 변화량이랑 여기까지 들어오는 면적 변화량이 시간당 면적 변화량이 다 똑같으니까 자기장의 변화량에 의해서 전류의 세기가 변하는 거지, 들어가는 동안 나오는 동안 전류의 세기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으나 일정한 면적을 통과할 때 전류의 세기는 변화가 없을 겁니다. 시간당 변화량이 일정하기 때문에. 자, 그럼 처음에 이 0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D만큼 오는 동안은 유도 전류의 세기는 얼마? 0. 왜냐면 여기는 자기장의 면적이 없잖아. 자, 그러다가 얘가 D에서 어디까지? 2D까지 요렇게 들어와서 몇 D가 될 때까지, 2D인 위치에 도달할 때까지는 지금 들어가는 방향에, 들어갈 때는 항상 얘랑 같은 방향, 반대 방향을 만들어줘야 되거든. 지금 현재 B 영역이, 자, 1번 영역이 뚫고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고 있고,
2번 영역은 자, 뚫고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고 있고, 자, 3번 영역은 똑같이 뚫고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고 있을 때, 자, 이 원형, 이 정사각형의 도선을 우리가 무슨 도선처럼 생각해도 돼? 원형 도선처럼 생각해서, 자, 0의 D에서부터 몇 D까지 오는 동안? 2D까지 오는 동안은 이게 증가하는 거지. 그러면 요거랑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반대 방향으로. 자, 지금 제가 여기다가 그리는 건 누가 만드는 거? 사각형 고리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이니까 얘랑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반대 방향. 그래서 얘와 원래 형성되어 있는 자기장과 무슨 방향의 자기장? 반대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돌겠지. 그러면 이때 자, D에서부터 2D까지 가는 동안 유도 전류는 무슨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발생을 하니까. 자, 이때 유도 전류는 여기 D에서부터 몇 D까지? 2D까지 마이너스 I가 흐르는 거야. 자, 그리고 D에서 2D까지 이동하는 동안 자기장의 변화량 델타 B는 그냥 0에서 얼만큼? B가 된 거지. 0인 곳에서 B로 들어갔으니까. 다 들어갈 때 총 변화량은 얼마? B. 자, 그 다음 지금 여기서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지. 그럼 자, 얘가 여기서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자, 여기서 여기로 갈 거야. 그래서 2D에서 몇 D까지? 3D까지 갈 때는 여기까지 들어왔어. 그러면 자, 여기 이후부터는 얘는 감소하고 얘는 뭐 하는 거야? 증가하지. 그러면 결국 얘는 요게 뭐 하는 걸? 증가하는 걸 뭐 해야 되니까? 방해해야 되니까. 자, 여기서는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반대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겠죠. 누구랑? 이때랑 이때는 반대 방향의 자기장이 돼. 자, 미안. 얘가 증가하는 걸 방해하는 거지. 얘가 감소하는 걸 뭐 하는 거야? 방해하는 거지. 자, 지금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뚫고 나오는 방향이니까. 자, 이게 잠깐만. 얘가 감소하고 얘가 증가하는 걸 방해해야 되니까 이거랑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반대 방향. 이거랑은 같은 방향.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유도 전류는 무슨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흐를 텐데, 문제는 얘가 지금 뚫고 나오는 방향이니까. 뚫고 나오는 방향이니까 요때랑 방향이 반대가 됐지. 그러면 요게 0이 됐다가 이만큼이 되려면, 요게 0이 됐다가 이만큼이 되려면 변화량은 이때보다 몇 배? 2배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델타 B가 몇 B처럼 행동해? 2B처럼 행동할 거고, 그러면 요때보다 요때가 시간당 변화량이 몇 배? 2배가 될 테니까 유도 전류의 세기는 여기서 몇 I가 흘러야 돼? 2I가 흘러야지. 자, 요거 속도는 일정한 상태에서 자기장의 변화량은 이만큼. 이제 3D에서 몇 D까지 갈 때? 까지 가는 동안에는, 자, 이번에는 얘가 그럼 똑같네? 요게 증가하는 걸 뭐 해? 방해해야 되지. 그럼 이때 3D에서 몇 D까지 가는 동안에도 4D까지 가는 동안에도 여기랑 전류의 방향은 같은 방향으로, 이때도 무슨 방향으로 돈다? 시계 방향으로 돈다. 시계 방향. 자, 대신에 이때는 B에서 몇 B가 됐으니까, 같은 방향의 B에서 2B가 됐으니까 델타 B는 얼마? P. 그러니까 B는 얼마로? I로 바뀌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얘가 요렇게 와서 몇 D까지 오는 동안? 5D까지 오는 동안. 이제 나가지. 여기는 자기장이 0이잖아. 그러면 자, 이번에는 자, 이게 뭐 하는 걸? 감소하는 걸 뭐 해야 돼? 방해해야 돼. 그럼 이번에는 요렇게 전류가 흐를 거고요. 자, 요거를 만들어야 되니까, 자, 얘랑 무슨 방향? 같은 방향을 만들어야 되지. 그러니까 유도 전류는 무슨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자, 요때 델타 B는 2B에서 얼마? 0이 됐지. 그러니까
이만큼이 총 변하겠죠. 그러면 요때보다 요때가 변화량은 2배고 이때랑 이때는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됐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렇게 돼서 마이너스 몇 i가 흘러야 돼? 마이너스 2i가 흘러줘야 되겠지. 자, 그리고 나서 OD를 넘어가잖아. 그럼 그때는 다시 유도전류의 세기는 얼마로 바뀌어? 0으로 바뀌겠네요. 자, 그럼 이 정사각형의 도선이 자 0에서 2D까지 운동하는 동안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은 무슨 쪽? 왼쪽. 자, ED에서 3D로 운동할 때는 왼쪽. 왜냐면 도선이 계속 어느 쪽으로 운동하면 오른쪽으로 운동하면 자, 어디를 지나가든 이 도선이 받는 유도 기전력이 유도 전류가 0인 곳만 빼고는 전부 다 운동 방향이 무슨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는 거야. 그래서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항상 고민하지 마시고 무슨 방향의 반대? 운동 방향의 반대로 운동. 자, 힘을 받는다. 되셨습니까? 네.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고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수능에 제일 단골로 나오는 게 이거야. 대신에 지금 여기서 다 드리고 갔죠. 근데 나중에는 이걸 주고서 이걸 물어보거나 중간에 비계 만들고 이게 뭔지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 마찬가지로 자, 균일한 자기장이 있고요.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서 자, 여기 마찬가지로 뚫고 들어가는 방향에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을 때 너무 많이 그렸다. 아, 힘들어. 자, 노동한 김에 하십시다. 에이, 한 줄 더 그려. 자, 그럼 지금 뚫고 들어가는 방향에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다가 제가 디귿자형으로 되어 있는 자, 디귿자형 레일 도선 하나를 이렇게 설치를 했고요. 자, 그리고 저항은 여기에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이때 저항을 우리가 R이라고 놓을 거고. 자, 이 상태에서는 이 디귿자형 도선에 전류가 흐를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자, 이렇게 긴 막대 도선 하나를 자, 레일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자, 이 상태에서도 전류는 흘러, 안 흘러? 안 흐르고 자, 여기는 끊겨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럼 이걸 우리가 정사각형의 도선 또는 하나의 무슨 도선처럼 생각하면 원형 도선처럼 생각을 하고 제가 이 원형 도선을 오른쪽으로 당겨서 자, 오른쪽으로 당기려면 어쨌든 뭐가 작용해야 돼? 힘이 작용을 할 거고 일단 자, V라는 속력으로 자, 얘를 등속 직선 운동을 시킬 거야. 자, 근데 이건 조금 이따가 선생님이 따로 하나 설명을 할 거고 일단 내가 이쪽으로 뭐를 줬어? 힘을 줘서 오른쪽으로 운동을 시키는데 지금 도선의 힘이 F라는 힘이 일정하게 작용하면 원래 이 원형 직선 도선은 등 가속도 운동을 해야 되지. 그러면 무슨 운동을 한다? 등속 거 하나 알아두시고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여기가 얘가 오른쪽으로 가서 이만큼을 가면 자, 처음에는 이 면적 속을 통과하는 게 9개였잖아. 그런데 여기까지 가면 이 면적이 넓어지면서 12개가 되고 여기까지 가면 15개, 여기까지 가면 18개, 여기까지 가면 21개까지 되지. 그럼 면적이 점점 어떻게 돼? 넓어지죠. 그럼 자기장이 증가하는 거랑 똑같거든. 그러면 얘가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는 이 사각형 도선의 단면에서는 이거랑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반대 방향의 자기장을 얘가 만들어주려면 이렇게 전류가 발생해야 돼. 그러니까 전류는 무슨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흘러야 되거든. 자, 그럼 우리가 요 점을 P점이라고 놓고 요 점을 Q점이라고 놨을 때 원래 법칙상으로는 자, 이거는 무슨 손을 쓰냐면 오른손을 씁니다. 그래서 오른손바닥을 쭉 펴서 이게 도선의 운동 방향, 이게 자기장의 방향, 그리고 손바닥 위쪽이 유도 전류의 방향. 그래서 오른손을 폈을 때 자, 내 손바닥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요 방향이 이 형성돼 있는 뭐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이고, 자, 엄지손가락이 도선의 운동 방향이고, 자, 손바닥 위쪽이 이 도선에 흐르는 무슨 전류의 방향? 유도 전류의 방향. 자, 그럼 도선의 운동 방향은 오른쪽. 자, 자기장은 뚫고 들어가는 방향의 손바닥을 이렇게, 그럼 손바닥이 이쪽을 가리키지. 그러니 이 직선 도선에서 흐르는 유도 전류는 이렇게 전류가 흐를 거고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는 못 가지. 끊겨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흘러서, 자, 도선이 무슨 쪽으로 운동할 때는? 오른쪽으로 운동할 때는, 자, 우리가 위에서 봤을 때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 E라고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는 P에서 무슨 방향? Q라고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Q에서 저항 R을 거쳐서 어디로 간다? P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세 가지 표현 방법이 다 돼요. 자, 그럼 제가 만약에 이거를 왼쪽으로 움직이잖아? 그러면 이제는 면적이 어떻게 돼? 감소하지? 그럼 이때는 무슨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잖아. 그럼 유도 전류는 Q에서 P 또는 P, R, Q 또는 시계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해. P에서 Q 아니면 Q에서 P 두 개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도선의 운동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자, 이렇게 유도 전류의 방향을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때 자, 우리가 유도 전류의 세기를 구할 거고, 자, 이 유도 전류의 세기를 구할 때 유도 전류는 어쨌든 저항분에, 자, 저항은 기호로 이제 여기서 R, 여기서 나오는 저항이겠죠? 자, 그리고 요게 요렇게 쓰면 요게 무슨 기전력? 유도 기전력. 그럼 여기서는 무슨 기전력을 찾으면 돼? 유도 기전력을 찾으면 되고, 자, 부호는 마이너스. 자, 이거는 변화를 뭐 한다? 방해한다. 이런 것만 있고, 자, 나머지는 브라보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앞에서 힘의 방향, 자, 우리 전자기력의 방향을 결정할 때 FBI로 구했고, 자, 힘의 크기는 IB 리그. 그래서 전류의 세기, 자기장의 크기, 도선의 길이.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의 길이가 있겠어? 도선의 길이가 있을 거고요. 자, 유도 기전력은, 자, 브라보가 스페링은 다르지만 그냥 외우기 편하게 부, 라, 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B는 현재 여기 형성되어 있는 자기장의 크기, 그 다음에 L은 도선의 길이. 만약에 이 도선의 길이가 길다는 얘기는 결국 이 전체 면적이 어떻게 돼? 넓어지니까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일 때 면적 변화량이 커지겠죠. 자, 그리고 V는 도선의 운동, 속력이 되겠지. 자, 자기장의 크기, 도선의 길이, 도선의 운동, 속력이 클수록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커서 단위는 당연히 볼트라는 단위를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유도 전류의 세기는 R분의 B, L, V로 구하고 단위는 암페어라는 단위를 사용을 하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 균일한 자기장에서 자, 도선은 자기장으로부터 항상 도선의 운동 방향에, 자, 이게 같은 방향으로 받으면 운동을 도와주는 거지. 근데 사실 운동을 시작하면 변화가 생기는 거잖아. 근데 항상 전자기도는 변화를 뭐 하는 방향? 방해하는 방향이 되니까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는 왼쪽으로 당겨주고요. 왼쪽으로 움직일 때는 오른쪽으로 당겨줍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힘의 크기 F와 자, 이 자기장이 도선을 왼쪽으로 당기는 전자기의 크기 F가 서로 같아서 합력이 얼마? 0이 되기 때문에 얘가 무슨 운동?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거야. 자, 따라서 도선은 자기장으로부터 항상 도선의 운동 방향에 무슨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자, 뭐를 받는다? 자기력을 받는데 자, 이때 자기력의 크기는 자, 내가 이 도선에 작용하고 있는 뭐의 크기? 외력의 크기와 같아서 합력이 얼마? 0이 되기 때문에 자, 얘는 무슨 운동을 할 수 있다? 등속, 직선 운동을 할 수 있다. 자, 요게 도선, 자, 이제 왼손으로 갑시다. 그리고 FBI가 있었죠? FBI 알지, 이거? 네. 왼손 법칙 알지? 옛날엔 다 오른손 법칙만 요즘엔 가르쳐 주거든. 옛날 사람이라. 저는 다 왼손으로 배웠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전류의 방향이니까 요게 자기장의 방향, 이게 이 도선이 자기장으로부터 받는 힘의 방향이니까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장은 왼쪽으로 당겨주고 나는 오른쪽으로 당기는데 이 자기력의 크기가 외력의 크기와 같아질 때까지 유도 전류의 세기를 증가시켜. 그러니까 힘을 만들려고 유도 전류를 만드는 거거든. 그래서 크기가 같아져서 얘가 더 이상 속도의 변화가 생기지 않으면 그럼 당기는 순간에 속력이 빨라지겠지. 그러다가 외력의 크기와 전자기력의 크기가 같아져서 합력이 0이 되는 순간부터는 내가 당기고 있어도 등속 운동을 하는 거야. 이해됐지? 자, 그래서 외력의 크기와 같고 그럼 자기력의 크기 F는 자, 앞에서 저번 시간에 배웠어. 자, I, B 그리고 뭐 L로 구하죠. 자, 원래 수능에는 안 나와요. 근데 너희는 선생님이 이걸 가르쳐 줄 것 같아. 이걸 우리가 로런츠의 힘이라고 하거든. 배웠지? 그지? 자, 로런츠의 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수직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전자의 운동 방향에 대해서 무슨 방향을 만들어서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바꿔서 전자의 운동 방향이 나오면 그걸 전자의 운동 방향이 반대로 뭐의 방향을 찾으면 돼? 전류의 방향을 찾으면 되고 이때 이 전자가 받는 침의 총 합력을 우리는 로런츠의 힘이라고 불러. 그리고 그걸 전자 기력으로 얘기하는 거야. 수업했지?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F는 자, 여기가 결국 무슨 전류가 되겠어? 유도 전류가 될 거고, 자, 유도 전류는 R분의 B, L 뭐가 돼? V가 되겠지? 자, 그리고 여기에 B하고 L이 한 번 더 곱해지죠. 그러면 요거는 R분의 B 제곱, L 제곱, 그리고 V가 됩니다. 자, 자기장의 크기가 2배가 되면 왜 제곱이 되냐면 이것도 2배가 되거든. 근데 요것도 2배가 되니까. 그리고 도선의 길이가 2배가 되잖아? 그럼 요것도 2배가 되고 요것도 2배가 되거든. 근데 도선의 운동 속력이 2배가 되잖아? 그럼 요때는 요것만 몇 배가 돼? 2배가 되거든. 그래서 제곱비례 요거는 그냥 비례. 자, 요게 이 도선이 받는 전자기력의 크기가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직선 도선에 의한 자, 이 문제도 한 문제는 꼭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그려드린 그냥 일반적인 하나의 면에서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관계하고 세 구간을 통해서 어느 구간을 빠져나가거나 들어가는 관계를 설명하는 게 제일 난이도가 높은 문제고, 자, 그리고 전자기호도에서는 이 문제는 꼭 나올 거예요. 한 문제. 이해되셨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균일한 자기장에서의 과정을 한번 살펴봤는데, 자, 하나만 더. 아까 지금 요 면적이 균일한 자기장이고요. 자, 한 놈은 요렇게 들어갔는데, 자, 요 길이는 L이고 요 길이는 2L이래. 근데 다른 한 놈은 똑같은 도선인데 이 놈은 여기가 L이고 여기가 2L이래. 자, 이걸 우리가 도선 A라고 하고 요걸 도선 B라고 한다면 A가 들어갈 때랑 B가 들어갈 때랑 자, 여기 흐르는 전류를 IB, 여기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IA라고 하면 누가 더 클까? B가 더 크겠죠. 왜냐면 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갈 때 면적 변화량이 얘보다 더 커. 대신에 둘 다 똑같이 V로 들어가잖아? 그러면 유도 전류가 흐르는 시간은 B보다 A가 몇 배 길어? 2배 긴데 유도 전류의 세기는 A보다 B가 더 크고요. 몇 배? 2배. 그래서 요 길이가 중요해. 요 길이보다는 요 길이가 더 중요하고 따라서 요 길이가 길수록 유도 전류의 세기는 세고 도선의 운동 속력이 빠를수록 유도 전류의 세기는 세다. 그래서 지금 요 길이를 우리가 폭이니까 D라고 한다면 요 길이도 D겠지. 따라서 이때 유도 기전력은 D에 비례하고 자, 그리고 뭐에 비례해? V에 비례하고요. 자, 요 자기장이 2배면 유도 전류의 세기도 당연히 2배가 되겠지. 그러니까 뭐에도 비례한다. B에도 비례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요거는 도선의 길이가 아니라 자기장 속으로 들어간 도선의 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L은 관계 있다 없다? L은 관계 없고 D가 중요하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너희 계약했지? 아직 안 했니?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계약? 너희는 했니? 학교 진도 저기서부터 나가냐?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의 발견? 톰슨의 음극선 실험이랑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 그거는 안 해도 되지. 그거 해줘야 돼? 그건 안 해도 되지. 나중에 문제 풀고 모르는 것만, 그러니까 풀어보고 틀린 문제만 해설해주면 될 것 같죠? 그럼 전기력부터 먼저 해줄게. 전기력이 어려워, 전기력이. 자, 지워도 되니? 너 화학도 하니 혹시? 학교에서 선택 과목이? 아, 화원을 1학년 때 다 해? 아, 너 돌인 거지? 돌인 거가 진도를 하면 안 되지. 이상하게 나가는구나. 왜 그럴까요? 문이과 공통으로 화학을 하는 거야, 그럼? 문과도 화학하고 이과도 화학, 그럼 통합과학이랑 화학을 같이 했어? 과학고야? 근데 정제도 같이 했어요. 지워도 되니? 네. 도린고가 공립이니? 사립이니? 공립은 그렇게 진도 나가면 안 되는데, 왜냐면 1학년 때 선행을 못하게 하거든. 너희는 사립이지? 응. 다녀오세요. 해치. 그럼 원자를 그 음극선 실험이랑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 화원에 했던 거 다시 하니까 별로 어려운 거 없을 거고, 전기력, 그 다음에 수소 원자의 전자전이 또 기본적인 건 아니까 문제 풀 때 필요한 거 전자전이에 의해서 에너지 계산하는 거 해주고, 그리고 에너지띠하고 반도체 이렇게 해서 4개 해줄 테니까, 그러면 너희 1시간 40분 정도 진도 나가고 너 1시간 정도 진도 나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대신에 우리는 파동 진도 나가면 그날 문제 다 풀어보고 가고. 자, 전자교도. 그래서 이번에는 자, 역학도 없고 연력학도 없고 상대성 이론도 없자, 전기력도 없잖아요. 그죠? 자기장 방정식만 잘하면 되거든요. 이번에 100점 못 맞으면 둘 다 거꾸로 매달 겁니다. 알았지? 너희는 충분히 100점을 맞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자꾸 100점을 못 맞는 거야. 응? 자기 스스로에 대한 보기를 좀 과대평가해. 그래서 난 100점 맞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공부를 해. 1등급만 나와야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100점을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고. 알았지? 네. 너도 100점 맞아야 돼, 이번에. 맞아봐, 한번. 네. 나도 살면서 고등학교 과정에서 물리 100점을 한번 맞았잖아. 그럼 나중에 자기 애기나 저기 얘기할 때, 야, 그래도 고등학교 때 물리 100점 맞았던 엄마 아빠가 되는 거잖아. 응? 선생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 내가 전교 2등을 했는데 반에서 1등을 한 번도 못 했어. 같은 반에 저랑 이름이 똑같아. 정성균이라고. 그 새끼는 한 번도 전교 1등을 뺏겨본 적이 없어. 전교 1등을 뺏겨본 적이 없어. 두 과목 1개나 2개 틀려. 한 개 이상미가 있으면 틀리거든, 그 새끼. 수업 시간에 어떻게 공부를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 3년 낸 나랑 같은 반이어서 저는 반 1등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항상 2등이야. 아니면 3등. 나쁜 새끼. 근데 저희 학교 수학이 진짜 어려워. 선생님, 그 서울에 있는 보성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냥 뭐 휘문고, 배제고, 보성고 이렇게 해서 그냥 그때 좀 오래된 학교, 선생님이 96회였었거든. 그러니까는 지금은 한 130 몇 회 됐겠지? 그지? 근데 어쨌든, 전통적으로 60년, 그 선생님이 들어갈 때, 그 선생님이 그러는 거야. 60년 동안 우리 학교는 수학이 100점이 없다. 그게 수학 선생님들의 프라이드야. 100점이 없다. 진짜 반평균이, 그러니까 전체 평균이 40점이 안 넘어. 60점 맞으면 1등이야, 반에서. 근데 저도 54점이 저는 최고 점수예요. 왜냐면 5문제 빼고 다 주관식이야. 5문제 빼고 주관식이고, 우리 선생님 때는 논제 증명하는 문제가 나와. 너희는 증명 안 하잖아. 그지? 우리는 증명을 해야 돼. 증명 가지고 문제가 나오거든. 그래서 증명 문제 나오면 그 적분, 미분 이런 거 다 서술형으로 쓰니까 시간도 부족한데다가 5문제는 그냥 기본 점수 주는 거야. 근데 기본 문제인데 5문제는 2점짜리 5개야. 그러면 그거 다 맞으면 10점이야.
그래서 다 부르는데 예를 들어 1번 20점, 1번 1번 해갖고 뭐지 최재훈 45점. 그러니까 내가 제일 잘 본 게 54점이고 제일 못 본 게 38점이었거든. 38점일 때도 반에 3등 했어. 수학이. 근데 그 38점이 왜 그랬냐면 이 새끼가 1학년 때 중간고사 때 60년 전통을 깨고 100점을 맞았네. 100점을 맞았어. 아 짜증나. 그럼 그 다음 시험은 더 어려워져. 왜? 얘가 100점이 나오면 안 되니까. 수학 선생님들이 모여서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거지. 근데 중간 기말고사 때 100점 맞았어. 짜증이 확 올라오는 거지. 그래서 얘가 3학년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수학을 틀려본 적이 없어요. 나중에 적분할 때 우리 뭐 계산했냐면 그 일본 도쿄대학교는 본고사가 있었어. 그래서 해법 수학이 그러니까 정석이랑 해법 수학이 대부분 일본 책을 베껴갖고 온 거거든. 그래서 뭐 거기에 문제 추가하고 이렇게 한 거지. 홍성대 씨하고 우리 선생님 때는 책이 뭐 센 이런 거 없어. 그냥 딱 하나 해법하고 정석 2개야. 기본 정석, 실력 정석. 해법, 실력, 해법. 이렇게 4개밖에 없어갖고 해법 보는 애들은 그냥 해법 보고 정석 보는 애들은 정석을 받는. 선생님은 정석을 보다가 실력 정석에서 너무 어려워갖고 뭐로 갔냐면 해법으로 넘어갔는데 해법도 만만치 않더라고. 근데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에 적분 배우잖아. 미적 배우잖아. 극한함수하고 부정적분이라는 게 나와. 너희는 공간 좌표라고 얘기하지. 근데 그 선생님이 극좌표라고 얘기하거든, 우리는. 그래서 극한하고 거기서 같이 나왔는데 토성에서 패스파인더호가 요 주변을 돌 때 그 궤도를 만드는 궤도 함수를 적분하는 거야. 문제가. 걔가 거리를 측정해서 이 적절한 궤도를 만들어내야 돼. 조건을 주고. 학교 시험 때. 근데 그게 도쿄대학교 본고사 최고 수준 문제였었거든. 수학 문제 중에. 근데 그 새끼는 그걸 맞췄어. 어차피 아무도 못 맞힐 거 냈는데 맞췄어. 그 더 신기한 건 뭔지 알아? 자기 풀어봤던 문제래. 물어봤어. 넌 어떻게 이걸 풀어봤? 내 짝이었어 그때. 개새끼야, 넌 어떻게 이걸 풀어봤어? 그랬더니 자기 과외 선생님이 1번 선생님이래. 근데 도쿄대 출신인 거야. 그때 처음으로 28점 맞았어요. 근데 반에서 2등 했어. 빵점이 절반이 넘었어. 근데 우리는 내신이 10%밖에 안 들어갔거든. 90%는 학력고사로 가서 내신 10%인데 그 내신이 출결이랑 이것저것 들어가 있으니까 실제로 학과 성적의 비율은 2%에서 3%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서울대, 연대, 고대 빼고는 내신이 별로 의미가 없었어. 학력고사 그냥 2문제 맞추는 게 내신 1등급이랑 4등급이랑 똑같았었거든. 와, 너무 힘들게 수학 너무 힘들게 공부했어 진짜. 그렇다고 내가 수학 실력이 늘었어? 그것 때문에? 아니, 어차피 못 푸는 문제잖아. 내가 풀어볼 생각을 안 하는 거지. 근데 걔가 한 번 틀렸어. 한 번 틀렸다? 한 문제,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이 지금 한 번도 틀린 적 없다고 그랬는데 한 번 틀렸다고 그랬잖아. 문제 오류. 그래서 모두 정답. 선생님이 문제를 잘못 내준 거야. 어렵게 만들다 보니까 오류가 있어서 3차 방정식에서 부동식 관계를 하나 잘못 만들었어. 그래갖고 틀렸어. 근데 난 맞았다? 난 맞았어. 잘못 푼 거잖아. 근데 얘가 선생님한테 가서 이 조건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서 이 부분은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생기면 이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더니 담임이 우리 담임이었거든. 보더니 전원 다 정답 처리. 그래서 그것도 100점. 포항공대가 퍼스텍 갔다가 지금 MIT에서 교수하고 있어요. 김소연인가? 걔가 우리나라 최연소 박사학위 소유자였잖아. 원래 걔보다 더 먼저는 걔가. 근데 김소연 박사 깬 거지. 그 친구가 원래 최연소 박사학위 소유자였어요. 22살에 박사학위 받았거든. 포항공대 갔다가. 그냥 천재야. 짜증나. 짜증나. 중2에 MIT가 치고 있다가 1, 2학년이었나? 이제 중3 올라가면서 MIT 된단 말이에요. 진짜? 그런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이 있어. 근데 나는 그 삶이 별로 부럽지 않아. 왜냐면 같은 또래에 있는 애들이랑 어울릴 수가 없잖아. 그렇잖아. 그렇게 공부하는 애들이 같이 우리가 같이 얘기하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니? 그지? 그래서 선생님 제가 아는 분 중에 박기호 선생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연대 천문기상학과를 나오셨어. 근데 그 당시 연대 천문기상학과면 공부 굉장히 서울대 물리학과 연대 천문기상학과 두 군데가 양대 산맥이었고 자 무조건 다 오면 연세대는 천문 이쪽이랑 우리나라 거기서 다 가고요. 서울대 물리학과는 어딜 가고 싶은데 다 갔었어. 서울대 의대보다 선생님 때는 서울대 의대보다 서울대 물리학과 점수가 더 높았어요. 근데 자기는 물리학과보다는 천문기상이 더 좋은 것 같아서 서울대를 안 가고 연대를 간 거야. 그러니까 이분은 물리 그 원서를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 읽으면서 되게 만화책 보듯이 읽어. 그래서 선생님이 대학원 때 그 교재를 이렇게 갖다 놓고서 이렇게 저기 할 때였는데 이렇게 들어가고 이제 수업 1시간, 2시간 수업하더니 400페이지 영어로 돼 있는 원문 그 물리 전공서를 다 읽고 야 오랜만에 읽으니까 되게 재밌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수학도 진짜 문제 진짜 잘 풀어. 그냥 미분인데 이렇게 그래프 그려갖고 점찍 찍더니 자 이거랑 이거는 이 조건이 안 맞으니까 안 되고 이 조건이 이거는 둘 중에 하나 고르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거잖아. 이렇게 풀어. 계산 안 해. 대박이야. 그런데 왜 학원 강사를 할까? 궁금했어 진짜. 근데 이분이 사람을 너무 무시해. 무슨 말인지 알면 다 자기 밑에야. 너무 똑똑하니까 이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듣잖아? 그럼 이거 왜 모를까? 이런 거지. 왜 몰라? 그리고 점성술이랑 우리 사주팔자 그거 철학 이런 걸 되게 공부를 많이 해갖고 사주도 보고 손금도 볼 줄 알아. 그래갖고 조선일보에서 하는 그 무료 손 저기 해갖고 왜 나오는 그 컬럼 있잖아. 오늘의 운세 범띠는 뭐 이거 있잖아. 그분이 컬럼 쓰고 그랬었거든. 그래서 전화로 본 사주 운세 이런 거 등록해갖고 전화 오면은 전화 받고 막 수업 시간에 갑자기 나오는데 전화를 받아. 아침에. 그리고 하여튼간 그런데 별로 그렇게 막 삶이 순탄치 않더라고. 이분이 그러니까 너무 자기한테 확신이 쓰고 자기가 생각하는 확률이나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오를 거라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이분이 뭐에 빠졌냐면 경마에 빠졌어. 말밥 준다고 그래 표현하는데 왜냐면 자기가 분석해갖고 이렇게 해서 당연히 맞을 거라고 생각하잖아. 그러면 근데 그게 말이 과학은 아니잖아. 그날 기수 상태도 그렇고 뭐 이렇게 말 상태도 조금 다를 수 있고, 그렇지? 그러니까 또 동기부여도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돈을 버는 족족 경마장 가갖고 다 잃어갖고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래도 연봉 한 4, 5천 아니 한 달에 3천씩 버셨는데 그때 잘 가르치잖아. 되게 유명한 선생님이셨어. 근데 한 달에 한 3천씩 버는데 맨날 와갖고 마지막에 가면 최 선생님 30만 원만 빌려줘. 왜 오늘 이번에 택시비가 없다. 뭐 이러면서 이번 달 월급 받으면 줄게. 그 3천만 원을 다 경마해서 잃으신 거야. 왜 그러지? 되게 궁금해. 그냥 결혼도 못 해. 왜냐면 너무 우스운 거야 사람들이. 그렇더라고. 그래갖고 남의 저기는 다 저기 하면서 자기 앞가림을 못 하더라. 그래서 저는 그때 천재는 행복하지만은 않구나. 남보다 조금 뛰어난 건 없어. 그렇지? 비슷한 애들끼리 모여 그냥 우리끼리 살면 되잖아. 너무 뛰어나 버리면 어때? 별로 안 좋지.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유명하고 천재고 같은 과에 있는 동기들 다 성공해갖고 다리 잡고 저기 하고 있는데 훨씬 이 사람이 똑똑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컨트롤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걸 부러워하지 맙시다. 네, 그냥 딱 의사하는 머리만 갖고 있으면 되죠. 근데 우리는 그것도 싫어. 그거 공부하고 머리 뼈 108개 다 외워야 되고 신경 다 외워야 되고 또 근육 결 따라갖고 민문이근이네 가로문이근이네 해야 되고 거기서 껍질 벗겨갖고 해부해야 되고 토하고 막 싫잖아. 그러면 그냥 돈 벌어갖고 의사한테 맡겨. 주치의를 두면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지? 서울대학병원 원장이 부러워? 삼성그룹 회장이 부러워? 삼성그룹 회장이 부러워. 왜? 삼성그룹 회장은 서울대 병원을 지을 수 있어. 그 서울대학병원 원장을 내가 만들 수 있잖아.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이 너무 짜증나. 그래서 삼성이 한 게 뭐야? 삼성병원 만들었잖아. 성대에다 의대 만들고. 삼성이 짜증나네? 서울대가 더 좋은 거 만들면 되잖아. 이 새끼들 봐. 그러면서 그냥 성대에다 의대 만들어갖고 삼성병원 세워버렸어. 그런다며. 그래서 만수르 같은 애들, 세계 최고 부자들은 그러며 뭐 람보르기니 이런 슈퍼카는 슈퍼에 물건 사러 갈 때 타는 차고, 도서 상품권은 도서관을 길 때 쓰는 거고,
백화점 상품권은 백화점을 살 때 쓰는 거라고. 백화점에 있는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백화점을 살 때 백화점 상품권을 쓰는 거고, 도서관 길 때 도서 상품권을 쓰는 거고. 그지? 람보르기니 같은 15억짜리 자동차는 슈퍼에 물건 사러 갈 때 쓰는 거고. 그런 삶이 좋죠. 그치? 여자 중에 제일 부자가 누구지? 여자도 있는데 기억이 안 난다. 대부분 남자들이라서. 근데 그것도 바뀌어야 돼. 왜 여자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수는 없는 거야. 여자가 갖고 있는 사회적 진출에 대한 남자들이 한계성을 막아갖고 그런 건데, 난 안 그랬으면 좋겠어. 저는 남녀 평등주의자예요. 페미니스트는 아닌데 평등주의자예요. 대신에 뭐 요즘에는 그런 게 있잖아. 왜 그동안 남자가 여자들한테 차별을 두고 살아왔고 그다음 많은 것들을 뺏고 누렸잖아. 법적으로도 그렇고 범죄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항상 여자들이 힘이 없는 이유로 불리하게 살았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역차별은 사실 인정해. 어느 정도의 역차별은.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 큰 희생자들이 안 생겼으면 좋겠어. 그거 이용하는 여자들도 많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제외하면은 남자들이 여자한테 조금은 지금은 앞으로 한 10몇 년 사이, 한 20년까지는 그동안 당해왔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역차별은 그냥 인정하고 살아도 그게 오히려 마음 편하고, 그리고 남자가 멋있는 거야. 왜냐면 우리 엄마도 여자고요. 선생님 딸도 여자고요. 선생님 부인도 여자거든요. 제 주변에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아요. 우리 딸이 차별받는 거 못 참아. 나는 죽여버릴 거야. 만약 우리 항상 그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딸이 무슨 일을 당했어. 속상한 일을 당했어. 그러면 저는 법보다 주먹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제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서 죽여버릴 거예요. 아빠 마음은 다 그래. 아빠 마음은 다 그래. 남자들이 가갖고 한 대 맞고 그럴 수 있지. 근데 우리 딸 맞고도 죽여버립니다. 절대. 알았지? 네. 저는 남녀 평등주의자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뭐 불만 있으면 끝나고 남아. 너도 평등하게 만들어줄게. 없지? 없어야 해. 네. 여동생 있니? 남동생이야? 여동생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는 다 됐고요. 자, 그거는 사실 설명을 한 거야. 지금 맨 마지막 장에 있는 문제는 설명해서 P점과 Q점을 통과할 때 전류의 방향은 반대고, 그지? P점을 통과할 때의 속력보다 Q점을 통과할 때의 속력이 느리니까 P점에서의 전류의 세기가 Q점에서의 전류의 세기보다 세고, 자, P점을 통과할 때와 Q점을 통과할 때의 힘의 방향은, 자석이 받는 힘의 방향은 같은 방향이면, 자, 역학적 에너지의 일부가 무슨 에너지로 변한다? 전기 에너지로 변하며, 자, 원형 내부에서 등속 운동을 한다면 코일 내에서는 코일 내부를 통과할 때는 전류 흘러 안 흘러? 되겠죠. 그런데 자, 요건 그림 하나. 자, 금속관이 있고요. 여기 이제 원통이 있는데 이 원통에다 제가 코일을 이렇게 감았어요. 자, 저항이 있고요. 자, 그 다음 여기서 막대 자석 하나를 낙하시킬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P점, 이 점을 Q점 이라고 하고, 자, 이 막대 자석을 낙하를 시킬 건데, 자, 만약에 여기 LED라고 해도 되니까 LED는 조금 이따가 하나 설명할게. 자, 낙하를 시킬 건데 이 녀석이 무슨 점을 통과할 때? P점을 통과할 때는 결국 여기서 무슨 극이 접근하는 거야? N극이 접근하는 거지? 자, 그러면 이 점을 통과할 때는 얘는 N극이 접근하는 결과가 되는 거니까, 자, P점을 통과할 때 자석과 원형 코일 사이에는 무슨力이 작용할 거고? 청력이 작용을 할 거고, 그러면 여기서 P점을 통과할 때 여기는 무슨 극이 되니까? N극이 되니까, 자, 여기는 무슨 극이 될 테니까? S극이 될 테니까 일단 P점을 통과할 때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자, 여기를 우리가 1번 과정이라고 합시다. 그럼 1번일 때 여기는 N극, 여기는 S극이니, 자, 전류는 이렇게 흘러줘야 되겠지. 그래서 유도 전류가 요렇게 흘러서
자, 요렇게 흐르겠죠. 자, 요 점을 우리가 A점, 요 점을 B점이라고 합시다. 자, 대신에 청력이 작용은 하긴 하지만, 자, 요 B점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이 물체는 중력이 작용할 거고, 그래서 중력은 아래쪽으로 작용하는데 자기력은 위쪽으로 작용하는데 중력이 자기력 커요. 그러니까 뭐는 증가, 속력은 증가. 그래서 P점을 통과해서 원통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자, 속력은 청력이 작용하지만 속력은 어떻게 돼? 증가해요.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이때는 어쨌든 중력이 자기력보다 크기 때문에. 자, 그럼 P를 통과할 때는 자석의 윗면이 N극이고, 자, 유도 전류 IP는 자, A에서 무슨 방향으로? B 방향으로 흐를 거고, 자, IP를 그냥 우리가 전류의 색이라고 합시다. 자, 그리고 원통 내부에서 이제 이 자석이 자,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면, 자, 이 원통 내부에서의 유도 전류는 0이라고 하면 될까 안 될까? 이거는 안 돼. 아까 직선상에서는 등속 원운동을 하면 유도 전류가 0이었잖아. 근데 여기서 원통 내부를 통과할 때 자석이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면 유도 전류가 0이다라고 하면 되냐 안 되니? 왜 안 돼? 그치, 여기는 등속 운동을 한다는 얘기는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잖아. 근데 유도 전류가 안 흐르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한 것만큼 속력이 증가해 돼서 요 구간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야 되는데, 여기서 등속 운동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뭐 하는 거니까? 감소하는 거니까. 운동 에너지는 변화 없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니까 이만큼 무슨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것 같아. 따라서 이때 유도 전류는 0이 아니고, 여기서 어느 순간부턴가 전류의 방향이 바뀌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시점적으로 찾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의 전류의 방향은 물어보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 녀석이 Q점을 통과하면 여기가 N극이, 여기가 S극이지? 그럼 이번에는 S극이 어떻게 되는 거야? 멀어짐. 그렇지? 그러면 여기가 무슨 극이 돼야 돼? N극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Q점을 통과할 때 자석과 코일 사이에는 무슨 역이 작용? 인력이 작용. 자, 그럼 이때는 전류가 이렇게 돼야 되니까 여기서 요렇게 전류가 흐르면 요렇게 가져야 되겠지. 그럼 이때는 유도 전류는, 자, 요거는 1번이었고요. 자, 2번에서는 유도 전류가 B에서 무슨 방향으로? A 방향으로. 자, 따라서 Q를 통과할 때, 자, 유도 전류 IQ는 B에서 A 방향으로 흐릅니다. 자, 그럼 물어볼게. IP하고 누가 될까? IQ가 더 세지. 그러면 여기서 여기 오는 동안 속력이 증가하잖아. 여기서 등속 원운동을 했대. 그런데 여기서는 속력이 다시 증가하겠지. 그러면 속력이 증가하니까 요 점을 통과할 때보다 요 점을 통과할 때야 속력이 더 빨라요. 그래서 VP보다 Q가 더 빠르기 때문에 유도 전류의 세기도 IQ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만약에 이 저항 대신에 여기가 P, 여기가 N으로 해서 LED를 하나 설치를 했대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A에서 B 방향으로 흐르는 게 P에서 N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 LED는 P에서는 뭐 되고? 작동 또는 전구에 불이 들어오지만,
자, Q에서는 불이 들어온다, 안 된다. 작동하지 않는다까지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자, 조금 쉬었다가, 자, 전자구도를 이용하는 몇 가지, 자,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드는 선생님이 설명했죠? 헤드에서 정보를 저장하는 건 설명했지? 그럼 요거 갖고 정보가 재생되는 것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저기 보는 거 장송의 프리램. 선생님도 일본 애니메이션 되게 좋아하거든. 아, 풀리는 거 아니. 프리램 진짜 재밌어. 시도해보겠습니다. 1편, 2편은 좀 지루해. 그래서 3편부터는 뭔가 있어. 뭔가 있고요. 아씨. 설명한다. 분필을 어디다 놨니? 저기있다. 장송의 프리램. 그 다음에 그것도 재밌어. 전생했더니 슬라임인 것에 대하여. 그것도 저기도 재밌고요. 던만추. 아, 던전에서. 던전에서 만남을 추구할 수는 없는 걸까? 보지 마. 보면 망해. 보면 망해. 그러니까 한 번 딱 발을 들여놓는 순간, 일본 애니메이션은 발을 들여놓는 순간 끝나요.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어요. 나츠메인장 이런 거 보면 끝을 낼 수가 없어. 네. 에반게리온은 보지 마세요. 에반게리온은 선생님, 그러니까 전설 같은 말, 그러니까는 일본 애니메이션의 80%,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작가의 80%가 그 에반게리온의 영향을 받아. 에반게리온의 영향을 받는데 마지막 결말이 이게 얼마? 그냥 말도 안 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게 그 과학적인 부분이 아니라 신화적이고, 그러니까 너무 신화적으로 가버려. 영능력적인 부분으로 가서, 작가가 지금도 그거 소송 주는 거 알아? 그 팬들이 너무 열받아서 작가한테 소송을 걸어버렸어. 이따위로 결말을 만들었다고. 근데 내가 보는 내내, 맨 마지막에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이거든.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이거든. 그게 그 극장판으로 나왔어. 그거를 보고 나서 정말 맨 마지막에 내가 이 영화를 본 게 그동안 이 만화를 봐왔던 게 너무 시간이 아까웠어. 이 결말을 보려고 내가 이걸 봤단 말이야? 라고. 결말을 낼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만들어버린 느낌? 개새끼. 정말 쌍욕하고 나와서 극장에서.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같이 극장판으로만 나왔으니까. 보고서 진짜 나오는데 사람들이 정말 쌍욕을 하더라고. 진짜 쌍욕을 하더라고. 와, 씨. 그리고 바람의 검심. 그 다음에 슬램덩크. 드래곤볼. 그런 건 이제 저기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나오는 애니메이션은 그 정도? 저기, 18세, 19세는 못 보잖아, 참. 19세는 못 보니까. 7개의 대제도 괜찮고. 7개 대제도 괜찮고, 그 다음에 블랙 클로버도 괜찮고. 다 봤어, 씨. 유명한 거다 보셨네. 그냥 일단 유명한 건 다 봤어. 근데 그 중에서 정말 손가락으로 탑! 그러면 그냥 진격의 거인이야. 어쩔 수가 없어. 세계관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반게리온 결말에 비하면 그건 진짜 착한 결말이야. 착한 결말이야. 그래도 그냥 에렌 에거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당위성이 너무 조금 결여되어 있는 부분이고, 굳이 땅올림을 일으킬 필요가 있었을까? 자기 의지대로 안 해도 되는 건데, 그지? 그 땅올림, 그래서 인류가 뒤에 가면 잊어버릴 거야. 잊어버릴 거라는 얘기는 80%가 없어지잖아. 근데 결론적으로는 너무 궁극주의적인 거지. 그치? 너무 국수주의적으로 흘러가 버리니까 이게 약간 일본 배경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왜 나치즘도 나오고 일본 제국주의도 나오고 그래갖고 왜 그 안에 있는 애들은 섬 안에 사는 애들은 약간 일본 제국주의적인 부분이 있었고, 그 밖에 나와서 나온 애들은 독일 나치즘이 딱 색깔이 딱 구별되잖아. 그래갖고 근데 그거는 좀 저기하고 봐야 돼. 필터링하고 봐야 돼. 안 그러면 너무 제국주의적인 부분이, 국수주의적인 부분이 당위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런 건, 만화는 만화로만 봐야지.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제국주의나 전쟁 사관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막 비판을 하는데 그냥 만화야. 그냥 만화일 뿐이야. 만화일 뿐이야. 그리고 하여튼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1기, 2기는 괜찮은데 3기로 가면 계속 산으로 가서 혹시 오버로드 봤니?
오버로드는 근데 19세라 못 본다. 그것도 1기, 2기는 정말 재밌어요. 근데 3기로 가면 얘기가 태산으로 가. 갑자기 이 새끼가 영능력자가 되는 것 같아. 꼭 그래. 70만 대 1로 싸우고 70만 명을 몰살시키고 막. 말이 안 되지, 이거. 왜 죽일 이유가 없는데 죽여. 정말 괜찮은 건 덤만추도 괜찮고요. 덤만추도 괜찮고, 그 다음에 슬라임도 이제는 좀 지루해졌어. 맨 마지막에. 응? 슬라임도 좀 지루해졌고, 여전히 진짜 기칼이 최고죠. 그거는 늘어지는 게 없어. 늘어지는 게 없어. 그리고 진격의 거인도 그렇게 시리즈가 긴데 중간에 지루하거나 늘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되게 신기한 거지. 그래서 통틀어서 20년 동안 일본 애니메이션 최고 매출액은 진격의 거인이래. 그래갖고 그 작가가 1년에 600억씩 벌었다며. 1년에 600억씩 벌었다며. 매출이 그랬대. 근데 아직도 총 매출 기록은 저기가 갖고 있어. 북두의권이라는 만화가 있는데 총 31권을 그렸는데 1974년부터 1995년에 완간했거든. 근데 그게 3조, 그때 돈으로 3조 8천억 정도 했대. 총 매출 3조 8천억 찍었대.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유명했는데 유럽에서 미쳤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되게 웃겨. 북두의권이랑 남극에서 그 핵전쟁이 일어난 후에 지구에서 첨단 과학기술이 멸망하고 왜 무술의 시대가 생긴 거야. 무술의 시대가 생겼는데 얘가 이제 그 계승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갖고 이렇게 펑 눌러. 그럼 3초 있다 너 죽어. 그럼 땅 터지면서 죽어. 뭐 와라라라 거기 나오고 그때 그림 되게 온데 그림을 너무 잘 그렸어요. 그림을. 그 당시 1970년대부터 90년대로 넘어오는 일본 애니메이션의 획을 걷다고 얘기하지. 획을. 드래곤볼보다 더 벌었으니까. 근데 그것도 19세라 여러분들은 못 보죠. 나중에. 근데 지금은 안 나와. 지금은 너무 시대적으로 동떨어졌지. 네. 그때는 진짜 거짓말하고 가슴에 이렇게 7개의 점 그리고 막 있었는데. 왜냐면 그 주인공이 여기에 이렇게 다쳐가지고 죽기 직전까지 싸우다가 죽기 직전까지 갔는데 어떻게 두세 일생을 사는데 그때 그 상대편이 가슴에다가 손가락으로 구멍 뚫어서 7개의 그 국자 모양의 북두칠성을 그렸거든. 그래서 북두의권이에요. 생각해보니까 진짜 나도 만화 엄청 좋아하네. 애니메이션 진짜 좋아요. 나이 50 넘었는데 애니메이션 아직도 이렇게 좋아하고 있어. 선생님 딸이랑 같이 보거든. 그 장송의 프리랜 보면서 막 얘기하지. 서로 대화해. 엘프들은 왜 저럴까? 막 이러면서. 그래서 프리랜이 엘프예요. 엘프 마법사. 근데 그거는 되게 막 그림도 되게 이쁘고 만화 자체가 되게 잔잔해. 그리고 약간 권성징악적인 부분들도 있고 페이소스도 좀 있고. 근데 진격의 거인은 그냥 이게 왜 이래? 그러면서도 그냥 봐. 너무 재밌어. 세계관 자체를 와, 되게 천재다. 그 생각이 좀 들어. 선생님이 진짜 극악으로 짜릿했던 만화 중에 미야자키 하야오 그 만화 중에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랑 생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라는 그 두 역을 보면서 이 작가는 천재다. 미야자키 하야오는 역시 진짜 어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 하울은 진짜 더더군다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서 만화를 그렸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더 확장된 세계관이야.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격에 있어. 그걸 어떻게 스토리를 다 짜맞춰갖고 엄청 광범위하거든. 근데 그거 마지막에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딱 귀결시키는데 야 대박이더라고. 그래서 1년에 600억 걸만하다. 천재들이 천재다 천재. 기안84 이런 애들하고 비교가 안 돼요. 네. 자 일단 우리가 발전기. 자 발전기는 구조적으로는 전동기랑 똑같아. 원장님한테 얘기해야 되겠다. 잡스러운 거 자르고 편집하라고. 나중에 들으면서 애니메이션 얘기만 기억나고서 전자기도 하나 기억 안 나는 거야. 영상 보고 있는데 뭐야? 진격의 거인? 자 발전기는 마찬가지. 자 역학적 에너지를 자 무슨 에너지로 바꿔?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고요. 자 요렇게 됐을 때 자 지금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일 때요. 자, 지금 여기에 회전장치를 하나 두고 자, 코일을 이렇게 감은 거야. 자, 그럼 얘가 이렇게 넘어갈 때는 그리고 얘가 이렇게 넘어갈 때는 자,
들어가서 나오는 순간, 들어가는 순간 생각하지 말고 나오는 순간을 생각하시면 여기서 n극이 멀어지지. 그러면 여기는 무슨 극이 되고 s극이 되고, 자 여기는 s극이 멀어지니까 무슨 극이 되겠어? n극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전류가 흐를 테니까 처음에 얘가 나가는 순간은 유도 전류가 이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겠죠. 그런데 지금 요 면을 우리가 A라고 하고 요 면을 B라고 해서, 자 얘가 여기서 반바퀴를 회전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요렇게 오고 요렇게 와서 여기가 회전장치. 그럼 내가 여기를 자꾸 이렇게 돌리는 거야. 그럼 이렇게 막 돌리는 거지. 돌려놨어? 자 그럼 얘가 이제 여기가 무슨 면이 되고 A가 되고 여기는 B가 되겠죠. 자 근데 얘가 지금 몇 바퀴 회전한 상태? 반바퀴 회전한 상태에서 이제 A가 여기를 나오고 B가 여기를 나간다고 생각하면 여기가 S극, 여기가 N극일 때, 자 여기는 무슨 극이 되고 여기는 S극이 되고 여기가 이제 무슨 극이 돼? N극이 되면, 자 이 순간 A의 극과 이 순간 A의 극이 반대가 됐지.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얘가 이렇게 돌아갔으니까 코일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지만 여기서는 전류가 S에서는 이렇게 된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흐르던 게 넘어가면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반대로 돌아갔으니까 여기가 여기로 가 있는 거고 여기가 여기로 가 있는 거거든. 그러면 이때는 여기서 이렇게 전류가 갔는데 여기는 이번에 이렇게 들어오지. 그럼 이때랑 전류의 방향이 같은 방향, 반대 방향. 그래서 반바퀴 회전할 때마다 전류의 방향은 반대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자 발전기는 일단 코일이 마다 반대. 그래서 무조건 이 발전기는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서 나타난 발전기는 교류밖에 못 만들어. 전류가 왔다 갔다 흐르게. 그래서 자 무슨 전류만 만들 수 있다? 교류 전류만 형성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조금 더 어렵게 하나 문제를 만들어 볼 건데, 자 어쨌든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T분의 델타 파이지. 시간에 따른 자기력 선속 변화량이 클수록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커지고, 선속 변화의 방향이 반대가 되면 유도 기전력의 방향은 반대가 되겠죠. 자 그럼 지금 이쪽이 무슨 극이고 이쪽이 S극일 때, 자 여기에 사각형 도선 하나 이렇게 코일 하나 이렇게 놓고, 자 지금 여기에서 자 이건 전원장치를 연결하면 안 되지. 여기를 도선 A, B, 여기를 C, 여기를 D 라고 하면, 자 균일한 자기장 속에서 자 지금 현재 여기는 요 면적 속을 통과하는 자기력 선이, 자 지금 자기장이 이렇게 돼 있는데 면적, 자 이 직선 도선이 사각형 도선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그럼 요 면적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 몇 개야? 0이죠. 그렇지? 근데 얘가 이때부터, 자 이해했어? 자 이때부터 얘는 이렇게 회전을 시작한대. 자 그래서 몇 도를 회전할 거냐면 90도를 여기를 축으로 90도를 회전을 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지금 A, B는 A는 여기로 갔고 B도 여기로 갔고 C는 여기, D는 여기, C는 여기.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도는 순간부터 이 면적 속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어떻게 돼? 증가하지. 그러면 지금 N극에서 S극으로 자기력선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게 증가하는 거거든. 그럼 얘가 증가하는 걸 뭐 해야 되니까? 방해해야 되니까 요렇게 전류가 흐를 거야. 여기서부터 요렇게 돌아오는 동안에, 그러면 여기서는 전류가 요렇게 흐를 테니까, 자 A 그 다음에 B, C, B 방향으로 요렇게 유도 전류가 발생을 하겠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요걸 우리가 자 시간에 따른
자속의 크기를 볼 거야. 그럼 처음에 여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얘가 90도 회전하는 기준으로 이렇게 놓을 거예요. 그럼 여기가 2분의 파이 회전했고요. 여기가 파이, 여기가 2분의 3파이, 여기가 몇 파이? 2파이면 여기가 360도 돈 거지. 자, 이건 옛날에 수능에 한번 나왔어. 지금 이 유형은 안 나와.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90도가 되면 자기력선이 최대가 되죠. 그리고 다시 얘가 180도 돌아가면 다시 면적은 얼마? 0이 되죠. 그러면 무슨 곡선처럼 나타나? 사인 곡선처럼 나타나. 자, 이렇게. 그러면 자, 지금 90도 회전하면 자속이 최대지. 근데 유도 기전력은 자속이 최대가 0이야. 왜냐면 이게 미분이거든.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에 자속 변화량이 클수록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큰데 여기서 우리가 접선이 결국은 미분점이잖아. 그러니 여기서 접선을 그게 되면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 0이죠. 자, 여기는 접선의 기울기가 어쨌든 최대지. 그러니까 자속이 0이 될 때 유도 기전력은 최대가 되고 자속이 최대가 될 때 유도 기전력은 최소가 돼서 여기서 유도 전류가 얼마? 0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요거를 회전하는 각도에 따른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보면 자, 똑같이 여기만큼 갔을 때 얘는 요만큼 회전하는 동안 회전하는 시간은 똑같으니까 자, 일정한 속도로 회전한다고 가정했을 때 자, 요만큼 회전할 때 얘는 이만큼 변했지. 근데 그 다음 45도 회전할 때는 요만큼밖에 안 변했잖아. 그러니까 요때가 요때보다 유저 전류의 세기가 센 거죠. 그래서 여기가 최대야. 자, 그래서 여기가 되면 0이 되고 그러면 유도 전류는 사인 곡선이 아니라 코사인 곡선으로 바뀌는 거고 자, 요렇게 됐고요. 자, 여기서 얘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자속이 0일 때가 유도 전류는 최대가 되고 자, 여기서 유도 전류의 세기가 뭐가 돼? 반대가 되는 거지. 자, 그리고 다시 요렇게 됐다가 요런 식으로 뭐가 변하는 거야? 유도 전류의 세기가 변하는 거고 자, 여기서 유도 전류의 방향은 뭐가 된다? 반대가 된다. 자, 여기서 다시 전류의 방향은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이렇게 그렸을 때 자, 0을 지나는 순간이 전류의 방향이 각각 반대가 되는 순간이고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시작해서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얘가 이렇게 회전했잖아. 그럼 여기가 90도지. 그럼 여기를 넘어갈 때 전류의 방향이 반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지. 그리고 여기서 넘어갔잖아. 그럼 여기서 요만큼 돌 때가 여기. 자, 여기서 이렇게 돌 때가 여기. 그리고 여기를 넘어갈 때 다시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됐지. 그러니까 보통 이 그림이 나오면 여기랑 여기가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가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류의 방향 같은 방향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류의 방향 같은 방향이고요. 자, 요 점을 넘어갈 때 전류가 반대. 마찬가지. 여기를 넘어갈 때 여기서 전류가 다시 뭐가 된다? 반대가 돼서 자, 전류가 반대가 되는 시점을 찾아야 돼. 자, 여기가 아니야. 여기서 변해요. 그래서 요게 자속 변화량과 여기는 유도 전류. 따라서 자속의 위상과 전류의 위상은 반대로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해. 자속이 최대가 되면 전류는 최소고 자속이 최소일 때 전류는 최대가 됩니다. 자, 만약에 이걸 여기서부터 그려주잖아. 그러면 이건 무슨 곡선으로 바뀌고? 코사인 곡선으로 바꾸고 전류는 사인 곡선으로 바꿔버리면 되겠지. 자, 발전기 문제는 이게 다야. 이해됐어? 왠지 가리킬 것 같아, 이거. 왠지 가리킬 것 같아. 되게 원론적인 거 좋아하시는 선생님들 이거 다 가리키세요. 자, 지워되니? 여긴 지워되지?
니네 파동까지 나가지 않아? 시험 범위? 어디까지일까? 혹시 니네 반도체 다시 뭐 누적 한다고 그러진 않지? 저희는 누적은 마지막에 맞아요. 다 김할 때?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까지만 할 것 같아요. 전자기파 간섭도? 왜 순서가 바뀌었지? 몰라요. 선생님 마음대로. 맞아요. 이거 선생님이 만드신 거랑 쌤 마음대로 맞죠? 그래도 정성스럽게 잘 만드셨네. 자, 그 다음 마이크. 자, 마이크도 스피커랑 구조 똑같아. 근데 스피커는 전류로 진동을 만들어서 공기를 진동시켜 소리를 내는 거잖아. 마이크는 반대로 내가 말을 해서 진동판이 진동하면 코일에 유도전류가 흐르는 거야. 근데 그 유도전류가 어디로 가는 거야? 스피커로 가서 스피커에서 증폭을 통해서 진동을 크게 만들어주는 거거든. 그래서 그때는 트랜지스터가 필요해요. 근데 트랜지스터는 여기서 알 필요 없고요. 자, 그럼 마이크가 자, 지금 이렇게 진동판이 있고 자, 코일이 지금 이렇게 감겨 있는 거야. 그리고 이 내부에 뭐가 있다? N극, S극의 자석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마이크 껍질이 이렇게 있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잡아서 여기 선으로 이렇게 나가겠지. 자, 무선 마이크는 대신에 내부에 뭐가 없어? 선이 없잖아. 그래서 건전지가 필요한 이유는 이 무선 장치의 건전지가 필요한 거지 마이크 자체는 전원 장치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유도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야 하고 소리를 내면 공기가 탕탕탕탕 진동을 하겠지? 그럼 이 소리에 의해서 진동판이 이렇게 또는 이렇게 진동을 할 거야. 그러면 지금 1번 이렇게 진동을 할 때 그럼 얘가 지금 이렇게 접근하잖아. 그러면 1번일 때는 여기 무슨 극? N극. 그러면 이때는 유도 전류가 이렇게 흐를 테니까 1번에서는 유도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전류가 흘러주겠지. 그래서 요게 1번 전류 방향이고 자, 만약에 얘가 이제 밀렸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되면 이번에는 여기가 N극에서 멀어지는 거니까 2번 조건에서는 여기가 무슨 극? S극이 되는 거지. 멀어질 때는. 그러면 여기가 N극이 될 테니 유도 전류는 이렇게 흐를 테니까 전류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도 무슨 전류가 발생? 교류 전류가 발생하면 이 교류 전류가 스피커로 가. 스피커에 있는 코일에 이 교류 전류가 발생을 하면 진동판을 진동시켜서 여기서 이제 내가 낸 소리의 진동수랑 똑같은 진동수의 소리가 발생을 하는 거지. 자, 이걸 우리가 다이나믹 마이크, 콘덴서 마이크라고 불러줘. 자, 요게 마이크. 자, 그리고 무슨 기타? 전자기타. 자, 이 전자기타도 요 전자기타의 면에 자석이 있고 자, 여기서 기타 줄이 이렇게 하나 있잖아. 그러면 이 기타 줄의 아래쪽 면이 자, 만약에 이쪽이 N극이고 이쪽이 S극이래. 그러면 아래쪽은 무슨 극으로? S극으로 위쪽은 N극으로 자화가 되고 자, 이게 지금 무슨 줄이야? 기타 줄이야. 이해됐지? 그러면 이 기타 줄이 위아래로 진동하면 이 안에 있는 코일이 위아래로 진동하는 기타 줄에 의해서 자기장이 즉 N극, S극이 증가하기나 감소하기도 하겠지.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코일에서 무슨 전류 발생? 그렇지. 그래서 이 기타 줄의 진동이 변화를 일으키고 자기장의 변화를 일으키고 이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코일에 무슨 전류? 유도 전류 발생. 그래서 전자기타도 전원장치 필요 없고 그냥 잭만 꼽아서 스피커에 연결하는 거야. 그래서 잘못 만지면 감전될 때 있지. 옛날에 공연하다가 전자기타 물 묻은 거 모르고서 저기 가서 찡 하고 갑자기 앞에 뻥 해갖고 쓰러져서 죽은 가수들도 좀 있어요. 옛날에 저희 나라 배철수라고 지금 이제 되게 나이 드신 옛날 가수분이신데
강연하는 도중에 그 기타 잡고서 마이크 잡다가 뽕 해갖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잖아. 근데 죽진 않았어요. DJ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하셨거든. 지금 거의 은퇴하셨을 거야, 이제. 우리나라 그 최고의 락 밴드 중에 하나였죠. 송골매라고. 너 어떻게 그걸 다 알아? 아버님이랑 아빠랑 저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나 봐. 그지? 선생님 딸내미도 그래. 다 알아. 자, 이건 지워되니? 자, 그 다음에 핸드폰 무선 충전기. 자, 이 무선 충전기에 교류 전류가 발생을 하면 이 교류 전류에 의해서 뭐가 변화?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고 이 자기장의 변화가 핸드폰 내에서 무슨 전류를 만들어서 유도 전류를 만들어서 그 유도 전류로 충전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핸드폰 무선 충전기. 그 다음에 요즘에는 거의 없는데 옛날에 자전거 전조등이라고 들어봤어? 자전거 페달을 이렇게 밟잖아. 그럼 그게 발전기처럼 돼 있어서 요 안에 있는 코일이 같이 회전을 하게 되면 전구에 불이 들어와서 배터리 넣지 않고도 밤에 헤드라이트처럼 자전거에 불 나오는 거 있거든. 그래서 자전거의 전조등, 그러니까 자동차 전조등이고 전조등, 그리고 변압기. 변압기는 우리 어디서 배워? 통합과학에서 배웠었지. 1차 코일과 2차 코일에 의한 전류가 2차 코일의 유도 전류를 만들어내는 걸로 전류를輸送하는 과정. 그래서 변압기, 그리고 뭐 발광 바퀴. 애들 신발이나 아니면 퀵보드 바퀴 돌아가면 그 안에 코일과 자석이 있어서 회전을 하면 자석이 멀어졌다 가까워졌다가 반복되니까 자, 그냥 그 안에서 전원장치 없이 불이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발광 바퀴. 그 다음에 교통카드 리더기. 판독기라고 하기도 하고 리더기라고 하는데 이거 RFID라고 불러줘. 자,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뭐가 됩니까? 전자기, 유도, 인덕션 레인지 참. 자, 이게 안에서 자기장을 진동시켜서 그 금속에, 철로 돼 있는 금속에 유도 전류가 발생해서 그 전류가 뭘로 바뀌는 거? 열로 바뀌는 거. 그래서 인덕션 레인지는 바닥 면이 둥근 건 못 써요. 평평한 것만 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인덕션 레인지 같은 것들도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하면 전자기 유도까지 진도가 끝났습니다. 아마 너희는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일 거야. 자, 숙제 잘해갖고 오시고요. 다음 주는 잘하고 오고 대상 받아서 와. 자, 대상 받아서 선생님이 맛있는 거 사줄게. 알았지?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마지막 주에 올 때는 5시 반까지 오시는 거고요. 알겠지? 5시 반까지 오시는 거고요. 늦지 마시고요. 알았지? 5분까지는 살려. 5분 넘어가면 1분에 한 대씩이야. 세게 때릴 거야. 수고들 하셨습니다.